당장 꺼져. 너 같은 사람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질렀다. 주위에 있던 손님들은 순간적으로 대화를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호텔 로비 한가운데에서 자신 앞에 선 이에게 눈살을 찌푸리며 더 크게 고함쳤다. 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보안 요원, 저 사람 당장 로비 밖으로 끌어내. 이봐요. 왜 이러십니까? 상대방이 당황한 듯 반발했다.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 네가 감히 여기서 묵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VIP 손님들이 이용하는 곳에 감히 네가 들어올 자격이 있냐고. 매니저는 코웃음을 치며 팔을 비꼬듯이 흔들었다. 주변 사람들은 일제히 그 장면에 시선을 고정했고 한숨 섞인 목소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매니저의 호통에 눌려 신체적으로 움츠러드는 이가 있었다. 그가 입을 열려고 하자 매니저는 손을 들어 저지했다. 너 혹시 내가 누군지 알긴 하니? 난 이 호텔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더군다나 우리가 계약한 건 특별 조건이 없을 때의 이야기야. 근데 갑자기 무슨 접근성이니 뭐니 추가로 요구를 한다고.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알아. 그러자 호텔 로비 한쪽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저기요, 저 사람 손흥민 씨 아니에요? 에이 설마 손흥민이 저런 대접을 받을 리가. 아니 난 얼굴을 알아보겠는데.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어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다. 순간 로비의 공기가 서서히 굳어갔다. 매니저의 고함과 주변의 수근거림이 섞이면서 분명히 이곳은 사람들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체크인하거나 쉴 수 있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날카로운 기류만이 감돌았다. 모두가 어떤 폭발적인 상황이 벌어지려는 듯 숨을 삼키고 있었다. 여긴 서울 강남에 위치한 탑 라운지 호텔 맞죠? 낮은 목소리로 한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물었다. 맞아요. 워낙 고급이라 예약하기도 힘든 호텔이죠. 유튜브로도 유명해서 사람들이 구경하러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장면을 놓칠 수 없지.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휴대폰으로 계속 촬영을 시도하며 중얼거렸다. 이 영상 많은 사람이 보면 좋겠는데 우리 구독자도 늘어날 것 같고. 야, 쉬엄쉬엄 해. 저 매니저가 더 소리치면 큰일 벌어질 수도 있겠어. 근데 확실히 뭔가 이상하네. 손님을 저렇게 막 대하는 곳이었나? 조용히 하고 좀 더 지켜보자. 여기서 벌어지는 일 그대로 기록해야겠어. 그들은 흥미와 불안 그리고 약간의 정의감이 섞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이건 확실히 잘못됐다 라고 말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매니저가 저렇게까지 화낼 만한 뭔가가 있겠지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그리고 그 찰나의 대화를 뒤로 한 채 시선은 다시 매니저와 손님, 그 중에서도 유명 축구 선수 손흥민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로 쏠렸다. 그래요, 매니저님. 잠깐만 들어보세요. 중년 남자가 나서며 둘을 중재하려 했다. 이 호텔이 유명하다고 들었습. 그런데 갑자기 예약이 취소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 저 손님도 당황스러울 겁니.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매니저는 그 중년 남자의 말을 거칠게 끊었다. 아니, 당신은 뭔데? 나서고 있어. 난 호텔 매니저로서 원칙을 지키고 있을 뿐이야. 더 이상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비켜. 원칙이라니 무슨 원칙인데요? 손흥민은 숨을 고르며 슬며시 앞으로 나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 TV에서 보이던 밝고 온화한 미소 대신 억눌린 분노와 황당함으로 굳어 있었다. 제가 요구한 건 해외 축구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무릎 상태가 좀 불편해서 휠체어 접근성 같은 시설을 잠깐 쓰고 싶었다는 겁니.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나 복도폭 같은 기본적인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에요. 하, 그게 기본적인 부분인 줄 아나 보지? 우리 호텔은 전 세계 BP가 찾아오는 곳이야.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순 없다고. 그래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뒤에서 한 여행사 관계자로 보이는 여성이 나섰다. 요즘 여행사들끼리도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이미 한번 문제가 터졌다고 들었는데 더 이상은 고객 차별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예요. 꺼봐.
지금 싱가포르 사례까지 들먹이는 거야? 우린 싱가포르가 아니라 한국이야. 그리고 거긴 거기고 여긴 여기라고. 매니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우리 호텔은 우리 방식대로 운영해. VIP만 우대하고 특별히 지정된 규정 외에는 다 받아줄 수 없어. 특히 누구든 추가 비용 없이 뭔가를 요구한다면 안 된다는 게 내 원칙이야. 손흥민은 분명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표정에 짙은 분노가 서렸다. 그는 차분하려 애쓰며 입을 열었다. 저도 수백 번, 수천 번 호텔을 이용해 봤지만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는 처음입니. 다들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제 이름 때문에 VIP 대접을 해주셨죠. 그런데 오히려 접근성 문제로 제가 특별 요청을 했다고 해서 숙박이 거절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매니저는 씩 비웃으며 답했다. 내 이름이 손흥민이라고? 좋다. 나도 들어본 적은 있지. 그 축구 선수 말인가? 근데 어쩌라고? 유명하다면 뭘 더 해주길 바라는 건가? 여기선 그런 거 안 통한다니까. 로비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젊은 남성 무리가 다시 수군댔다. 와, 저 매니저 완전히 대놓고 무례하네. 손흥민이라는 걸 알고도 저렇게 무시하는 거 보면 진짜 뿌리부터 잘못된 태도야. 이거 방송에 나가면 난리 날 것 같은데 계속 촬영해야겠다. 손흥민은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매니저님, 저도 그냥 보통 사람과 다를 거 없어요. 단지 무릎 부상을 겪어서 휠체어 같은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 종종 있을 뿐입니. 싱가포르 호텔에서도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접근성 문제로 취소당한 적이 있어요. 그 뒤로 많은 여행사들이 보편적인 호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건데? 매니저는 손으로 테이블을 치며 신경질적으로 내뱉었다. 여긴 내가 지배하는 공간이야. 내가 싫다면 싫은 거고 내 규칙에 맞지 않으면 받아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네가 유명한 축구 선수든 아니든 상관없어. 내 방침은 BIP 모시고 불편한 사람은 사절이야. 그 불편한 사람이라는 게 장애가 있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추가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전부 뜻하는 건가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높아졌다. 이건 차별이고 이곳 호텔 이미지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겁니다. 그러자 한쪽에서 스마트폰을 든 여성이 크게 외쳤다. 이미 이 장면 인터넷으로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 시청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매니저님 괜찮으세요? 매니저는 흘끗 그 여성을 노려봤다. 마음대로 해봐. 난 두렵지 않아. 어차피 우리처럼 최고급 서비스를 지향하는 호텔은 손님도 걸러야 해. 야, 우리 리조트 체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나. 로비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다. 곳곳에서 휴대폰 카메라가 켜지며 이거 완전히 인터넷에 퍼지겠는데? 해외 반응도 뜨거울걸. 같은 말이 오갔다 더군다나 한국에서조차. 이런 공개적인 차별을 내세우다니 믿기 힘들다는 듯 많은 이들이 비난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매니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좋아. 당장 예약 취소해. 저 손흥민인가 뭔가는 다른 호텔 알아보라고 해. 우리는 이런 특별 조건이 필요한 사람은 받을 수 없어. 그 순간 담당 직원으로 보이는 한 젊은 여성이 다급히 다가왔다. 매니저님, 죄송합니다. 방금 총지배인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닥쳐! 내가 매니저야. 여기서 내 말이 곧 법이야.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손흥민은 지친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다. 제가 축구 선수라든지 유명인이라든지 상관없이 단지 정상적인 접근성을 요구했을 뿐입니. 그리고 이곳이 한국의 대표적인 5성급 호텔이라는 명성에 걸맞길 바랐는데 정말 실망스럽네요. 작은 소란 속에서 목소리를 누르던 중년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런 문제, 사실 우리 여행업계에서도 이전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특히 싱가포르 사례가 크게 이슈가 됐었죠. 한 호텔 매니저가 접근성 관련 요청을 무시하고 손님 예약을 취소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어요. 이후 여러 여행사가 한 목소리로 보편적 호텔 기준을 시행해야 한다고 항의했고, 그러자 옆에 있던 여행사 직원이 거들었다. 맞아요. 그래서 한국의 여러 여행사들도 그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차별 없이 누구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손흥민 씨 일도 뉴스에 나오면 파장이 엄청날 거예요. 매니저는 여전히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었다. 뉴스?
그래봤자 잠깐 화제거리 아닌가? 그래도 우리 호텔 수준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요구 많은 손님은 받으면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야. 난 지치지도 않아.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매니저를 향해 그리고 호텔 측의 태도를 향해 항의하기 시작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저런 식의 독선이 먹힐 리가. 손님을 차별하면 결국 호텔 평판에 타격이 올 텐데 안 무섭나 봐. 게다가 손흥민이면 해외에서도 난리 날 거야. 어유, 진짜 시대착오적이네. 손흥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매니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질문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묵을 가능성은 단 1%도 없는 건가요? 매니저는 비웃으며 없어, 돌아가 라고 단언했다. 알겠습. 그럼 저도 더는 목소리를 낮출 이유가 없네요. 제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여행사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손흥민은 허리를 곧게 펴고 매니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의 차별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로비아는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단 몇 초간의 정적 후 여기저기서 저건 너무했다. 매니저가 완전히 잘못이네 라는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매니저의 독선적인 행동으로 촉발된 이 사건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손흥민을 알아본 사람들의 증언, 현장에서 찍힌 영상, 그리고 여행사 직원들의 증언까지 쏟아졌고 호텔 측이 접근성 문제로 유명 인사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라는 헤드라인이 각종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다. 며칠 뒤 같은 호텔 로비.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바쁜 체크인 시간임에도 다소 어색한 정적이 돌았다. 매니저는 로비 한가운데에서 두리번거리다.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자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다. 네, 예, 총지배인님, 알겠습니다. 아니, 전 사실, 네,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끄는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호텔 최고층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문 밖에서 서성이는 스태프들의 시선이 매니저에게 꽂혔다.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고 매니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앉으시죠. 총지배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건, 결국 해외에서도 크게 보도됐습. 손흥민 씨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선수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고요. 접근성 문제로 예약을 거부했다는 건 호텔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됐어요. 매니저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다. 그냥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이니 우리 호텔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고 추가 시설 요구는 받기 어렵다고. 그 추가 시설 요구라는 게 뭐였나요? 단순히 휠체어 접근 가능하도록 일부 통로를 점검하자는 것이었고 객실 문 너비를 확인하자는 것뿐이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미 우리가 도입해야 할 국제 표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하지만 비용이 더 드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해외 여행사들이 우리 호텔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 이미 여러 매체에서 장애인 및 부상자 접근성 문제를 무시하는 호텔이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심지어 싱가포르의 사례와 똑같은 참사가 재현됐다는 비판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매니저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로비에서 손님에게 했던 발언들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퍼졌습. 어떻게 수습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 손흥민 씨 측과도 협의를 시작했습. 공식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죠. 제발 저를 해고하지만 말아주십시오. 제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리고 손흥민 씨가 굳이 그렇게 큰 이슈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었던 거 아닌가요? 총지배인은 한숨을 쉬었다. 문제의 본질은 그분이 유명인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어떤 손님이 와도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매니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잘못했습니다. 며칠 후 호텔 지하 미팅룸에서 여행사 관계자들과 호텔 임직원이 함께 회의를 열었다. 회의실 한쪽 자리에는 손흥민도 참석해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착석했고 침묵이 깔렸다. 먼저 여행사 대표가 입을 열었다.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호텔과 여행 업계 전반의 문제점을 재발견하게 됐습. 싱가포르에서의 사례 이후 국제사회는 충분히 경각심을 가졌는데
한국은 아직 이 부분에서 후진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한 호텔 간부가 얼굴이 벌개져서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비난받아야 하나요? 하고 반문했다. 옆에서 또 다른 여행사 직원이 대답했다. 감수해야죠. 이미 영상이 전 세계에 퍼져서 한국 호텔들의 접근성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호텔 등급 제도에서도 접근성이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될 거고요. 그제야 매니저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먼저 사과드립니. 모든 것은 제 불찰에서 비롯됐습. 손흥민 씨께 그리고 이 일로 불편함을 느꼈을 많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손흥민이 차분히 대답했다. 사과를 받아들이겠습. 제가 이번 일을 크게 다뤘던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 그저 더 이상 누군가가 저와 같은 불편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떨었다. 맞습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입니. 솔직히 해외 유명 인사들이 오는 호텔이라는 자부심만 강조하다 보니 정작 기본적인 편의 시설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자 관광청 관계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자료를 펼쳐 보였다. 이번 사태 이후 여행사들이 연합해서 보편적 호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 휠체어 이용 가능 여부,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체계, 통로폭 등등 기본 시설을 다 갖추지 않으면 최우수 호텔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에요. 손흥민이 살짝 미소 지으며 거들었다.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저도 해외 경기 일정이 잡힐 때마다 매번 이런 부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결국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매니저는 한숨과 함께 작게 웃었다. 이제야 그 의도를 조금은 알 것 같습. 저도 반성했고 우리 호텔도 내부 공사와 정책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습. 아무쪼록 이번 일로 인해 업계가 전체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길 바랍니다. 그 후로 며칠간 호텔에는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매니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긴급 교육에 참여했고 로비와 객실 일부를 개조하기 위한 설계팀이 투입됐다. 몇몇 VIP 손님들은 왜 공사를 하느라 소란스러우냐고 불만을 표했지만 과거 매니저의 방식처럼 그들을 함부로 내쫓는 대신 호텔 측은 자세히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부적으로 환골탈태를 선언한 호텔 측은 한쪽 이벤트 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문제의 매니저가 서 있었다. 그는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다. 앞으로 모든 고객, 특히 접근성이 필요한 손님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서비스할 것을 약속드립니. 이미 여러 국제 표준을 도입하기 위한 내부적인 조치를 시작했습.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지자 1. 매니저님 손흥민 씨와 직접 대면하셨습니까? 매니저, 네, 앞서 회의실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고 그분도 제 사과를 수용해 주셨습니다. 지자 2. 손흥민 씨가 이 사건을 통해 바라는 점은 무엇이라 하셨나요? 매니저, 접근성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그리고 누구나 부담 없이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착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지자 3. 이번 사건 이후 해외 언론의 반응이 컸는데 호텔의 이미지 회복 방안은 무엇인가요? 매니저, 저희는 단순한 이미지 회복을 넘어서 실제 제도와 시설 개선에 투자할 예정입니. 이미 공사에 착수했고 전 직원이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을 응대하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매니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그 옆에는 여러 여행사 대표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그들은 이번 계기로 한국 호텔이 전 세계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장을 나서는 길, 매니저는 우연히 로비에서 손흥민과 마주쳤다. 손흥민은 깔끔한 캐주얼 정장을 입고 어느새 다 나은 듯 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매니저가 다가가자 손흥민이 먼저 말을 건넸다. 공식 석상에서 한 사과 진심으로 받아들일게요.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했어요. 그리고 거듭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
저는 저로 인해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그리고 우리 호텔도 달라질 겁니다. 그 옆에서 지나가던 직원이 반가운 표정으로 손흥민 씨, 혹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호텔에 방문해 주실 의향 있으세요? 하고 물었다.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지금 공사가 끝나고 실제로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만 제 이름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손님으로 묵고 싶네요. 그때도 똑같이 환영해 주실 거죠? 매니저와 직원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죠. 이제 그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며칠 후 인터넷 방송 채널에서 이 사건을 연이어 다뤘다. 한 진행자가 화면 속 보도 자료를 보이며 시청자들에게 말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사건 기억하시죠? 손흥민 선수가 접근성 문제로 호텔 예약을 취소당했던 일. 드디어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습. 호텔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시설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 그리고 국내외 여행사들도 보편적 호텔 기준을 마련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하네요. 다른 진행자가 덧붙였다. 맞아요. 이 사안이 공개되면서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한국 호텔 산업이 이번 기회에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 앞으로는 누구나 편하게 숙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겠죠. 손흥민 선수도 직접 사건을 해결하고 다시 방한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갔다고 하네요. 구독자 여러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방송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게요. 그렇게 방송이 이어지는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오갔다. 그래도 매니저가 공개적으로 사과했으니 다행. 손흥민 정말 대단해. 접근성 문제를 이슈화했네? 이제야 한국도 바뀌나? 등등 긍정과 비판, 기대가 섞인 댓글들이 쏟아졌다. 결국 이 사건은 부정적인 시작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호텔 매니저와 직원들이 변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다른 호텔과 여행사들도 뒤따라 개선 조치에 나섰다. 해외에서조차 한국이 뒤늦게라도 교훈을 얻었다. 라는 시선과 함께 아시아 전역에서 숙박 접근성 문제가 재점검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며칠 후 조용한 저녁 무렵 매니저는 빈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다. 여기저기 새로 시공된 경사로가 보였고 객실 방향 표지판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가 추가로 설치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스피커 안내 멘트도 개선되어 여러 언어와 함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전광판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많이 달라졌네. 그가 혼잣말을 하자 뒤에서 작은 소리로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사 직원 중 한 명이었다. 매니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이게 맞는 길이라고 확신함니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죄송할 뿐이죠.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니까요. 그리고 손흥민 씨도 변화가 시작돼서 기쁘다고 말했잖아요. 매니저는 창밖을 보며 잔잔히 불이 켜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야겠죠. 네, 저희 여행사들도 계속 도울 겁니. 접근성 문제는 이제 모든 업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으니까요. 그들은 짧은 침묵 속에서 공감 어린 미소를 주고받았다. 과거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과 성찰이 시작된 것이 분명했다. 며칠이 지나 호텔 공식 SNS에는 새로운 공지글이 올라왔다. 고객 여러분, 저희는 이제 보편적 호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개혁을 마쳤습.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편히 쉬다 가실 수 있도록 시설과 제도를 대폭 개선했으며 스태프 전원을 새롭게 교육했습.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늘 배우며 발전하겠습니다. 해당 글에는 수많은 응원 댓글이 달렸고 그 매니저 아직 근무하나요? 라는 질문도 간혹 보였지만 대부분은 진심으로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다른 호텔들도 전부 바뀌어야 한다라는 응원과 당부의 목소리였다. 그날 저녁 호텔의 VIP 라운지에서는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다. 새로 개선된 시설을 둘러보는 일부 손님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다고 만족해했고, 매니저는 그런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좀 더 겸손한 태도로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며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다. 한편 손흥민은 국가대표 소집을 마치고 해외로 출국하기 전날 어느 인터뷰에서 잠깐 이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기자가 물었다. 그때 호텔 문제로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떤 심정이신가요?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한국 호텔과 여행업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생각해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최소한 이번 사건 덕분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시설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저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호텔 측과는 화해가 잘 됐나요? 네, 이미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았고 앞으로는 누구도 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제가 특별히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잘못된 걸 지적하고 고쳐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니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의 말은 곧바로 여러 매체에서 인용됐고 손흥민의 따뜻한 자세라며 칭찬하는 기사도 이어졌다. 결국 이번 사건은 각종 온라인 채널에서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접근성과 차별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 호텔이 달라졌듯이 다른 곳들도 조금씩 변화를 예고하며 알림을 내놓았다. 또 여행사들은 연합을 통해 유니버설 호텔 스탠더드를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고 전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 불편 없이 숙박할 수 있는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그날 밤 매니저는 늦게까지 남아서 호텔 로비 한쪽을 정리한 뒤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퇴근 준비를 했다. 누구든 편하게 머무를 수 있다. 이제야 그게 진짜 럭셔리 서비스임을 깨달았네. 앞으로도 나 자신을 비롯해 모든 직원이 그걸 잊지 않도록 해야겠어. 그는 로비 출구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보았다. 차분한 조명 아래 새로 설치된 경사로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매니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늘 일도 간단히 영상으로 기록했고 혹시나 다가올 새로운 손님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다음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우리 호텔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런 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벌어질 수 있음.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주저 말고 문제 제기를 해보세요.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니까요. 그 짧은 독백이 곧 자연스러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질 테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 호텔이, 이 여행업계가, 그리고 이 사회가 조금은 더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갔음을. 여러분 다음에 또 찾아주실 거죠? 매니저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로비의 불을 하나씩 끄고 밖으로 나섰다. 이제는 적어도 이곳에서라면 어떤 손님이든 환영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은 또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이 침하.